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대면 강의 7주차 첫 번째 예제입니다. 벌써 7주차네요. 7주차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비대면의 정상적인 강의 전에도 잠깐 뭘 했지만, 그걸 빼고 비대면 1주차라고 얘기한 시점부터 쭉 7주차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15주차를 같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반 왔네요, 반. 예. 그동안 다들 열심히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나머지 아마도 발표가 끝나는 시점쯤 되면, 그러니까 발표용 영상이 다 끝나고 발표가 끝나고 하는 그 시점쯤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다들 아주 충분히 좋아져서 저 못지않은 실력자가 다 돼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코드, 함수, 노드 이 범위 내에서 저만큼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가 다루지 않은 정말 많은 코드, 함수들이 아주 많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비전을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나 관련된 툴킷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는 그 영역이고, 뭐 FPGA를 한다, RT를 한다, 리얼타임 OS는 아니지만 그쪽 관련된 코드들,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그런 환경이 제공돼야지 되는데, 처음 랩비를 다루는 사람이 그 영역으로 확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보자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한다면 저보다 빨리, 저만큼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 자만하지 말라는 그 얘기도 추가로 할게요. 더 앞으로 경험하고 공부할 게 아주 많아요. 근데 여전히 변함없는 건 단순 코딩하는 실력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쌓아갈, 그리고 이미 많이 쌓은 엔지니어링적인 그 감각들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타고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많이 경험하다 보니 이미 그 엔지니어링적인 공학적인 감각이 다 갖춰진 사람도 있을 테지만, 지금 막 만들어지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 감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공학적인 지식.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지식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하거든요. 딴 얘기를 하고 관심이 없다. 그냥 완전히 그건 나랑 아무 무관한 그런 얘기야. 아예 그냥 저쪽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자기 영역 밖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수학적인 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 당연히 수학적인 범위 내에, 수학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도 하니까 그 감각이 충분해야지 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지. 코딩 실력만 믿고 코딩만 잘하면 된다,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예제를 시작해 보죠. 오늘의 예제는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제가 PPT를 따로 준비 안 했어요. PPT를 한눈에 보는 거는 이제 단시간 내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미리 해놓고 알아서 읽으세요, 알아서 뭐 이해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표하고 의견 준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같이 공감하면서 하는 거니까 같이 여기다 써볼게요. 오늘은 시퀀스문을 좀 다루고요. 이게 다른 말로 순차문이거든요. 시퀀스 루프, 시퀀스 문, 뭐 다 같은 얘기죠. 루프. 사실은 랩비에서 시퀀스 구조라고 하는데,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이걸 좀 다루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서브 VI 데이터를 규칙적으로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6주차에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사람이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오늘은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를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변화하는 와중에 데이터 저장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저장도 이거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생략 가능. 이건 나중에 밀어놓고 한 6, 7 정도 될까? 6. 3은 변화하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을 요약해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할까요? 그 요약은 요약은 어떻게든 상관없죠. 어찌됐든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을 요약해서 디스플레이 한다. 그리고 리셋 버튼도 사용을 할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요약 정보 초기화. 이렇게. 그리고 5 너무 많이 하면 또 하나의 예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확 놓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하나씩 추가를 해야지 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데이터 불러오기.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기. 이거 데이터 저장을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요약된 데이터 저장합시다. 우리 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은 두 차례의 예제를 통해서 충분히 익혔잖아요. 그리고 못 익힌 사람도 앞으로 더 하다 보면 알게 될 테고, 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계속 저장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요약된 데이터를 저장 버튼을 누르면 딱 저장했다가 불러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5번, 6번 다 생략 가능해. 시간 봐서 시간이 허락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생략하죠.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죠. 여기다가 좀 코멘트를 달아놓을까? 7주차 1번 예제. 아직도 예제 2번도 제출하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게도 예제 2번은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감점 처리할 테니까 제출하지 말고 그거는 꾸준히 시간 날 때 연습을 해두세요. 그 어떤 기한적인 제약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유튜브 링크만 어디다가 좀 적어놨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두면 아직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아마 기말고사에 대한 방향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전부터 조금 얘기가 나오긴 하겠죠.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번 예제가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비대면으로 기말고사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재밌는 게임 형태, 일종의 3.3 게임, 인공지능이든 컴퓨터 지능이든 컴퓨터로 만든 프로그램의 3.3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토너먼트 형태로 대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요건 이제 하나의 예죠. 만약에 대면 강의로 바뀐다 그러면 그냥 기존처럼 해요. 기존처럼 하는데 컴퓨터 없이 A4지의 문제를 좀 출력해 가지고 쓰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대면 강의를 컴퓨터를 앞에 두고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시험을 보면 어떤 컴퓨터는 빨라서 결과가 잘 나오고 어떤 컴퓨터는 느려서 시간이 부족하고 어떤 컴퓨터는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아예 코딩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려면 하드카피로 출력한 그 문제들을 같은 시간대에 풀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이번 예제는 과제로 제출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이 1번 예제에 해당되는 거고, 이 영상은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다음 강의 시작 전까지 제출을 하세요. 4주차까지는
강의 시간 내에만 제출해도 오케이 해줬어. 근데 5주차부터는 강의 시간 전까지 제출이에요. 이 규칙은 원래 1주차부터 정해졌던 거거든. 근데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너무 혼란이 있어가지고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최대한 배려를 해줬으니까 5주차, 6주차, 7주차 앞으로는 과제가 있는 주차는 다음 강의 전까지 제출하시는 걸로,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요런 얘기는 최대한 이제 안 할게요. 아직도 제출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본 거니까. 자, 오늘의 예제를 한번 바로 시작하죠. 벌써 10분이 지났네. 자, 시퀀스 루프, 시퀀스 구조를 쓴다고 했잖아요. 시퀀스 구조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시퀀스 구조를 쓰기 전에 우리의 가상의 데이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프 인디게이터의 웨이브 폼 차트.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쓰겠네요. 여기 몇 번이야? 3번이 요 앞에 있는 부분인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쓰겠어. 그죠? 요거 하나 쓰고, 필요에 따라서 뭐 줄이고 뭐 하긴 할 텐데, 요거 하나 둔 다음에 우클릭해서 while 루프를 하나 만들고요. 오늘도 정지 버튼은 그냥 없앨게요. 그냥 상수로 바꾸세요. 우클릭해서 상수 생성. 그리고 while 루프를 사용했다 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타이밍의 기다림 요 노드를 갖다 넣어야죠. 우클릭해서 생성의 상수 뭐 한 100 정도 하죠. 뭐 10 할까? 10? 좋아요. 10 하고 서브 VI 알죠? 요 왼쪽에 터미널을 반복 횟수 터미널에 연결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시프트 레지스터를 써서 어떤 변수를 상승시키는 게 이해도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시프트 레지스터의 연습은 또 다른 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익스프레스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클릭해서 펼친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숫자형 들어가면 여기 있죠. 숫자형에 곱하기 할까 더하기 할까 애매하지만 우리 오늘은 더하기 하죠. 더하기. 일종의 옵셋을 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위쪽 터미널을 서브 VI의 출력 터미널에 연결하고, 더하기의 출력을 웨이브폼 차트에 연결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Y 터미널에 우클릭한 다음에 생성에 컨트롤 하나 해줘요. 요거죠. 실행해 볼까요? 상당히 큰 값인데 더하기 100 정도 해봐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너무 빨라서 기존 이력이 안 보이네. X 오토 스케일 하나 할까요? 그리고 이 왼쪽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0을 한번 넣어봐요. 그럼 최대한 최근 업데이트 그래프를 잘라 먹을 순 없으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1024기에 최대한 다 나와요.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거든. 얘를 한 4000 이렇게 넣어놓고 기다려봐요. 4000 넣고 기다려서 이게 1024가 아니고 짧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 물론 오토스케일 풀고 지금은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내가 이게 오토스케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타 등등 뭐 이것저것 설정 바꿨는데 1024개가 제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가장 작은 값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최대한 많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많은 플롯을 보이는 상태로 설정이 된다. 그리고 y 값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컨트롤 U를 눌러서 좀 공간을 줄여 놓고, 다음 만들 게 이제 진짜 시작이죠. 예, 이제부터 시작인데 하나의 루프를 하나 또 만들어요. while 루프를. while 루프 어디 있는지
이제 안 봐도 되죠. 프로그래밍에 여기 구조에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정지 버튼 필요 없고, 그리고 요 시간 노드 가져다 놓고 한 100 정도 할까요? 100도 상당히 필요 없이 빠르긴 한 건데, 그래도 100 놓고, 이 안에 근데 시퀀스 구조 한대 놓고 왜 와일로 풉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 당연히 뭐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시퀀스 루프만 있으면 한 번 작동하고 끝나버려. 와일 루프가 있어야 반복적으로 계속 작동하는 거죠. 그냥 한 번만 지나가고 끝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데이터를 설정한다. 그러면 그냥 시퀀스 구조 앞에 두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아니면 뒤쪽에 그냥 끝내고 그냥 종료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한 것처럼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거거든요. 물론 계단식으로는 안 하고 단순히 올렸다 내렸다만 할 텐데,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하려면 기본 환경, 기본 베이스는 와일 루프가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그리고 우클릭한 다음에 펼쳐서 프로그래밍의 구조에 플랫 시퀀스 넣을까 닫층 시퀀스 넣을까. 플랫 시퀀스가 한눈에 다 페이지가 보이니까 좀 보기 편하겠죠. 플랫 시퀀스를 두고 우클릭해서 다음 페이지, 우클릭해서 다음 페이지, 또는 우클릭해서 이전 페이지가 아니고 프레임인데 페이지라고 했네. 프레임이나 페이지나, 그죠? 이전 프레임 추가하면 앞뒤로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페이지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우스 댄 부분이 테두리에 사각 박스가 8개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프레임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페이지가 왔어. 이쪽 프레임으로 왔어. 그럼 이쪽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마우스는 이쪽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는데 얘를 바꾸고 싶다고 막 얘를 옮겨대. 그럼 얘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 간혹 당황하다 보니까 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발표한 사람들 보면, 예. 그런 거 잘 생각해서, 이 화면상에 나오는 모든 표시들이 다 중요해서 이유가 있어서 다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눈여겨 보면 충분히 다들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요 해당되는 시간 노드를 안으로 옮겨요.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로 하죠.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1초랑 2초 이렇게 할까? 그러면 1000 한 다음에 Y를 우클릭해서 생성 로컬 변수 들어가서 이곳에 Y 값에 우클릭해서 생성 상수하면 얘를 한 100, 그리고 얘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버튼 누른 다음에 복제하고, 얘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버튼 누른 다음에 복제하고, 얘를 2초, 2000 ms죠. 그리고 얘는 좋다, 한 500 좋네. 500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1초 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2초 있다가 올라가고 1초 있다 내려가고 2초 있다 올라가고 1초 있다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 뭐 특별한 게 없죠. 이 순차문 시퀀스 구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 구조에 들어가면 다층 시퀀스 구조와 플랫 시퀀스 구조. 그러니까 평면상으로 옆으로 페이지가 쭉 늘어가는 게 있고 겹쳐지는 게 있어.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럼 첫 하나의 프레임 만들 때는 똑같죠. 근데 우클릭해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우클릭해서 다음에 프레임 추가하면 숫자가 생기고 요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어요. 1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0일 때는 0이니까 맨 앞에 거 요거잖아요. 1이라고 하면 요거가 요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지. 그리고 뒤에 계속 만들면 2, 3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고, 똑같죠? 이해됐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테두리에 요쪽과 위와 아래에 점점점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타공이라고 옛날 말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는 뭐 옛날식 프린터기의 용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또 영화관 영화 필름도 옛날식은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는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딱딱딱딱 진행되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번까지 됐고, 3번에 이번에는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그냥 독립적으로 작동되게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이 루프도 컨트롤 U 눌러서 이렇게 그냥 놔둘게. 하나면은 이렇게 보이게. 대충 보이죠? 이 맥 정보 표시를 할 때 어떤 학생들은 제출하라고 한 사람이 뭘 보고 싶어요 하는지 이미 다 이해하고, 이게 코드가 이쪽에 쭉 있으면 맥 정보를 옆에 두더라고. 그럼 컴퓨터가 가로 세로 이렇게 뭐 화면 비율이 옆으로 늘어나 있는데,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다가 맥 정보를 누르니까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보기 편하게. 근데 많은 학생들은 제가 그냥 위아래로 쭉 코딩하니까 맥 정보를 또 위로 쭉 해. 그럼 이미지가 길쭉한 이미지가 하나 딱 오면은 한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럼 그걸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미지 보는 프로그램에서 다시 띄워가지고 다시 확대한 다음에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보게 하는, 예, 그렇게 제출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목적을 잘 고려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컴퓨터 환경에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 컴퓨터에서는 여러분 환경에서 해야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요거 약간 옆으로 최대한 보이게 배치만 할게요. 뭐 그렇게 약간의 배려가 이 과제 점수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런 규칙은 없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언가를 할 때 그 대상자는 그 작은 차이로 크게 평가하는 그 수준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뭐 제가 주제넘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여기에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요. 와일 루프를 우클릭해서 여기서 만들어도 되고, 당연히 펼쳐서 프로그래밍의 구조에 들어가서 와일 루프 하나 만들어요. 루프가 이렇게 많나요? 예전에 컴퓨터의 CPU가 하나만 있던 시절에는 루프를 2개 이상 만들면 프로그램에 작동하는 그 성능이나 신뢰성이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듀얼 CPU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4개의 CPU잖아요. 2개의 CPU가 나눠져서 총 4셋이 있거나, 2셋인데 4개의 CPU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독립된 4세트의 CPU가 있거나 뭐 이런데, 물론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최소한 2세트야. 그러다 보니까 와일 루프를 여러 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게 와일 루프가 하나고, 와일 루프를 아주 고속으로 막 돌릴 때, 예전 컴퓨터 단일 CPU던 시절은 얘가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컴퓨터 쓰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 잠깐 볼까 하고 인터넷 딱 누르는 순간,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잠깐 멈추는 거거든요. CPU 하나가 두 가지를 빠르게 얘했다 저했다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뚝뚝뚝 데이터가 막 날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 컴퓨터 환경은 정말 고마운 거죠. 저 또한 예전에 고민하고 머리 써서 로직을 만들던 수고가 다 대부분 없어졌어요. 그냥 와일루프 그냥 막 늘리면 돼. 이거 하는 와일루프, 저거 하는 와일루프. 좋아요, 아주. 자, 이 와일루프에도 얘네들을 넣고요. 우클릭해서 상수 생성해 놓고, 그리고 요
y 값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생성 로컬 변수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넓을 필요가 없구나. 넓으면 안 되네. 좀 좁혀 놓고 평균값, 그냥 바로 직전값과 지금값의 중간값을 평균값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특정 길이만큼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그걸 평균값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남은 시간 대략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하나하나 데이터를 매 순간, 그러니까 직전 데이터랑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매 순간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네. 일단은 최대 최소값은 직전 값과 현재 값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평균 값은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걸로 하죠. 좋아요. 자, 제가 그냥 평균 값을 앞에 뒀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다시 하는데 뭐 상관없는 거예요. 순서는. 자, 평균 값부터 일단 할게요. 우클릭해서 생성하고 프로퍼티 노드의 맨 아래. 어차피 화면에 잘렸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 잘려. 저 아래 삼각형이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스크롤이 자동으로 쭉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있어요. 히스토리 데이터. 요걸 가져오자. 그리고 이거 10 너무 빠르다. 500 하죠, 500. 0.5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 돼도 충분하니까. 요 값이 있는데 이 값의 출력이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가장 최근값 기준에서 한 10개만 짜릴까? 근데 10ms면은 1초에 100개잖아. 그러면 10개 하면 너무 그렇지. 최소한 1초에 한 번씩은 평균을 내야죠. 100개 자르죠. 100개. 우클릭해서 100개를 자르는데 배열에 들어가서 배열로부터 삭제해도 되고 뭐 잘라내기 해도 되는데 잘라내기 할까요? 잘라내기 하면 맨 앞부터 길이 100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 인덱스를 안 넣으면 맨 앞부터 100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화면에 잘려 있든 어쨌든 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 데이터 중에 맨 앞에부터 100개야. 사실은 이 맨 끝부터 100개가 필요한데, 그죠? 가장 최근 데이터의 평균값을 재려고 그러지, 한참 지난 저 앞에 있는 값의 평균값을 지금 바로바로 측정해서 뭔 의미가 있겠어. 그죠?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가장 마지막 값, 가장 최근 값 기준으로 100개를 잘라오는 게 목적인데, 그럼 여기 인덱스라는 거에다가 100개에 해당되는 요만큼 숫자 넣으면 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방법은 너무 그런 노동집약적인 느낌?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거 차트의 길이를 바꾸거나 데이터가 바뀌었어. 그러면 그 개수가 바뀔 때마다 얘를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얘기예요. 너무 그거는 아니한 생각이고, 좀 편하게 하려면 이 부분에 데이터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순서대로 배열이 쌓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예제를 충분히 연습했다면 배열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배열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배열이 맨 끝으로 가게,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배열이 맨 앞으로 가게 뒤집는 거지 뭐. 자, 펼치고 프로그래밍 들어가서 배열에 1D 배열 뒤집기, 요걸 쓰는 거죠. 삽입해도 되는데 설명하면서 보면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이 코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지 되고 저렇게 했다고 해서 또 저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맨 앞부터 쭉 나열된 구조가 아니고 맨 끝부터 거꾸로 쭉 됐기 때문에 100개를 자르면 가장 최근 데이터부터 100개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면 돼요. 평균은 어떻게 내느냐, 우클릭해서 펼친 다음에 아마 수학에 있죠,
확률과 통계 들어가서 평균. 영어로는 mea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mean의 정의도 좀 다르긴 한데 괜찮아요. 평균이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예, 가져다가 놓고 연결하고 평균값 출력에 우클릭해서 생성의 인디게이터. 그럼 이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중간중간에 실행을 해봐야지 돼요. 물론 이제 뭐 계속 너무 반복적으로 하던 코드는 막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그냥 달달달 외워진 코드들은 확인을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는 게 좋죠. 자, 300부터 1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0으로 올라갔다가 500에서 한참 유지하는 시간이 짧네. 그죠? 왜냐하면 1초 동안 유지되니까 아래쪽 100대는 좀 오래 가는데 300, 490 정도 되다가 평값이 500으로 충분히 길게 찍히기 전에 떨어지네. 잠깐 한번 뜨거나 아니면 뜨기 전에 떨어지는데 어찌됐든 평균값의 계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평균은 됐어요. 그러면 최대 최소. 최대 최소를 해야지 되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이것도 최대 최소다 하면은 간단하게 여기서 뽑아 써도 되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렇게 할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난이도에 대한 밸런싱이 깨져. 잘못하면. 그렇다고 저장 부분을 더 늘리기도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쓰죠. 좋아요. 최대 최소 이렇게 뺄게요. 최대 최소를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막 로직을 막 코드를 막 복잡하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또 하나의 연습거리가 또 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또 하나의 연습거리가 뭔지는 좀 이따가 다루는 걸로. 최대 최소를 여기서 뽑아요. 어떻게 뽑냐면 100개 중에 최대 최소 우클릭해서 펼친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배열에 들어가면 이 안에 여기 배열 최대 최소가 있어요. 배치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값에 우클릭해서 생성의 인디게이터. 이거 아이콘으로 보게 할까? 그리고 최소값에 우클릭해서 생성의 인디게이터. 이도 아이콘으로 보게 해놓고 요 세 개의 값이 나오는 거지. 자,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잘 나오네. 라고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뭐 최소값 나오고. 자, 흐름 최대값은 아주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고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고 평균은 천천히 가고. 맞죠? 자, 요거 가지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인디게이터 하나 하다 보면 지난주에 한 것처럼 저장할 때 데이터를 배열로 또 하나하나 와이어링하고 막 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디게이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좀 글씨 좀 크기를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화면이 복잡하니까 엑셀 표 같이 테이블 형태로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테이블로 하고 그 테이블 통째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 그렇게 하죠. 자, 이 세 개를 일단 지울게요. 그리고 깨진 와이어 하나하나 클릭하는 방법도 있는데 컨트롤 B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얘를 꺾인 거 하나하나 골라서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해당되는 와이어 전체를 한 번에 지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골라갖고 지워도 되고 뭐 지우는 거야.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죠. 자, 이제 세 개를 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 프론트 패널에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놔야지 돼요. 일반에
자, 여기 테이블 있죠? 테이블을 두고, 이게 컨트롤이잖아. 우리 인디게이터가 오히려 더 어울리는데, 우클릭해서 인디게이터로 변경. 여기 일단 갖다 놓고 생각해보죠. 인디게이터로 변경했어요. 나는 데이터만 3개 쭈룩 나? 그러면 모양이 너무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더를 넣게 헤더. 어떻게 하냐면 우클릭해서 보이는 아이템에 행헤더나 열 헤더가 있거든요. 행헤더 넣을까 그냥? 행헤더 평균 최대 최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좀 크게 보이고 싶어. 응? 글씨가 너무 작아. 그럼 컨트롤 누르고 더하기 키보드를 이렇게 누르면 돼요. 또는 빼기 하면 작아지고. 근데 이거 단축키 외우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우클릭한 다음에 우클릭이 아니고 전체 클릭한 다음에 해당되는 객체를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데 안을 누르고 안 돼요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테두리를 마우스 커서의 모양 잘 봐야지 돼요. 안에 있을 때랑 테두리 객체를 지정할 때랑 다 다르거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보면 상단에 텍스트 세팅이 있어요. 여기에 크기, 요 단축키 표시도 있지. 컨트롤 더하기나 이게 빼기 는 있는데 이 는 버튼이 시프트 더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는 버튼이 더하기 버튼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컨트롤 더하기 누르라고 했으니까는 더하기 누르려면은 는 버튼을 시프트 누르고 해야지 돼 하고서 컨트롤 시프트 더하기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그냥 생략을 간단하게 더하기 버튼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냥 는 버튼 누르면 돼. 는 버튼 누르라 그러면 는 버튼 찾는데 또 한참 혼선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하기 버튼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좋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크게 하고 내부 숫자 좀 잘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잘 보이게 숫자가 잘리면 안 돼요. 잘 보이게. 근데 이게 보면 색깔이 너무 이쁜 색이잖아요. 분홍색이잖아. 분홍색은 뭐냐? 스트링 문자 데이터 속성을 갖고 있다. 그 표시죠. 그래서 DBL 요 실수 형태의 주황색 데이터를 분홍색으로 바꾼다. 어떻게 하느냐? 우클릭해서 펼친 다음에 프로그래밍 들어가서 문자열 들어간 다음에 문자열 숫자 변환 들어가서 화면에 살짝 잘릴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띄울게요. 고정형으로 띄운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숫자를 서숫자명 문자열, 지금은 요걸 쓰는 게 맞아요. 10진수냐 16진수냐 8진수냐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쓰는 거니까 지금은 숫자를 서숫자명 문자열로 하나 둘 세 개 넣고 얘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 밑에 맨 아래 정밀도가 있어요. 정밀도가 소수점 아래 몇 자리냐 이건데 길 필요 없거든요. 한 자리만 해요. 자, 우리 디스플레이 포맷 한번 살펴본 적 있죠? 요거 생략할게요. 설명을. 그러면 출력이 문자열로 나와. 그런데 이 문자열을 배열로 만들려면 일단 결과물을 보고 좀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 자, 별 생각 없이 쭉 연결해요. 배열. 이렇게 연결해 두면 물론 이제 2D잖아. 이렇게 보니 2D라 출력은 1D인데 테이블은 2D네. 이거 뭐 지난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이거를 하나 더 배열로 만들면 이게 왜 따라오냐? 하나 더 차원을 늘리는 방법이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옆으로 나오는 거지, 옆으로. 야, 아까 행을 헤더를 할까, 열 헤더를 보이게 할까, 잠깐 고민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보는 게 당연히 좋아서, 이게 좋죠, 당연히. 예. 전치 했잖아, 전치. 우리 전치, 다들 기억하죠? 지난 주차 했던 것처럼, 삽입에 배열에 ED 배열 전치, 화면이 잘리네 또. 우클릭해서 삽입에 배열 팔레트에 ED 배열 전치, 이렇게. 자, 그러면 테이블로 나왔어. 응? 간단하네.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거를 저장을 만약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면 헤더는 안 나와. 헤더는 말 그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별도로 관리되는 옵션이거든요. 테이블 데이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인데, 헤더 데이터 따로 저장하고 테이블 원래 데이터, 본 데이터 따로 저장해서 두 개를 합쳐갖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일부러 이렇게 맞춰두려고 하긴 했는데, 공간은 좀 공간 관리가 쉽지가 않아. 텍스트형 그 언어들은 그냥 위줄부터 아래로 그냥 쭉 내리면 되는데, 그죠? 잠깐 정리 좀 하고, 자, 요 정도 상태 정리되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이 정도로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행헤더를 이렇게 안 쓸 거야, 그냥. 본문의 데이터를 그냥 넣을 거예요. 우클릭해서 보이는 아이템에 행헤더를 아예 없애버리고, 원래 테이블 데이터 내에 그냥 그 헤더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문구들을 넣는 거지. 자, 어떻게 하느냐? 요 배열을 하나 더 늘려요. 그리고 요 배열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가져와. 원래 밑에 놓으면 공간적으로 더 편한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쪽에 둘게요. 그리고 연결하고, 이쪽에 우클릭해서 펼친 다음에 문자열, 아이고 잘리죠. 우클릭해서 펼친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문자열 보면 저 밑에 문자열 상수가 있어. 문자열 상수 하나, 복제해서 둘, 세 개 넣어요. 복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고, 연결하고 이후에 맨 위에 평균값 최대값 더블 클릭한 다음에 최소값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의 간격, 그러니까 폭, 각 셀들의 폭은 아까 설정한 대로 그냥 돼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테이블 내에 함께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되죠.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원래 7주차의 난이도를 더 높였어야지 되는데 약간 그렇다, 그죠? 여기에 저장하기, 불러오기 해야죠. 근데 불러오기 하려면 이 데이터는 계속 쓰고 있어서 불러오기 하면 여기다가 불러오고 그러면 없어지잖아. 다시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 테이블이 하나, 불러오기 전용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저장하기 버튼과 불러오기 버튼 하나씩 있어야지 되고, 이게 기계식 동작을 먼저 설정할 거야. 우클릭한 다음에 기계적 동작을, 우클릭한 다음에 기계적 동작이 레치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누를 때 스위치 둘 다 해요. 그러니까 누를 때 스위치를 둘 다 하고 작동하는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자.
우클릭해서 아이콘으로 보기. 이렇게 됐어요. 됐고 우클릭한 다음에 실행 버튼 들어가서 케이스 구조 들어가서 펼치고 놓고 펼친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서 파일 IO에 쓰기 먼저 할까요? 쓰기. 그리고 2D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파일 경로는 지난 주자처럼 컨트롤을 하는 게 편하긴 할 텐데, 예, 그냥 상수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C 드라이브에 그냥 저장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실행해 봤는데, 이 파일이 없거나 쓰기가 안 되거나 뭐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장하기 눌렀으면 계속 눌려 있는 상태잖아. 계속 여기다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시퀀스 구조를 공부하는 주차거든요. 여기에 시퀀스 구조를 하나 더 쓸 거예요. 시퀀스 구조. 원래 이거 플랫 말고 다층으로 하죠. 다층. 우클릭해서 다층 시퀀스로 대체. 그리고 다시 우클릭해서 다음 프레임 추가. 저장 버튼 우클릭해서 생성 로컬 변수 한 다음에 갖다 놓고 우클릭해서 생성 상수 참여 아닌 펄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행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저장하고 바로 펄스로 돼요. 요 참 페이지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짓이었다가 딱 참으로 버튼 눌러서 참 페이지로 되면 0번 페이지부터 실행되거든요. 무조건 순서대로 0번 페이지 저장한 다음에 1번 페이지가 펄스네. 그러면 이 버튼을 다시 원복시키는 거죠. 코드가 사람은 누르고 코드가 원복시키고, 사람 누르고 코드가 원복시키고. 이렇게. 자, 시퀀스 구조 덕분에 한 번 더 살펴봤다. 그죠? 우클릭해서 케이스 구조 불러오기도 해야지 돼. 할 게 너무 많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스프레드시트 파일로부터 읽기 갖다 놓고 얘 닫고, 얘 우리 이런 식으로 그 플랫 시퀀스가 아닌 다층 시퀀스를 여기 하나 놔야지 되거든요. 우클릭해서 펼치고 프로그래밍의 구조에 다층 시퀀스 구조, 그리고 클릭해서 다음 프레임 추가, 불러오기 누르고 생성의 로컬 변수 누르고 우클릭해서 생성의 상수. 1페이지는 이렇게 1번 프레임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0번 프레임은 이렇게 두는데, 요걸 쓰기로 했잖아. 불러오기는 이쪽에 불러오기로 했죠. 자, 모든 행을 연결하는데 연결이 깨져. 왜냐하면 배 정도로 되어 있거든. DBL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눌러서 문자일로 바꿔줘요. 그리고 경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상수, 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C 드라이브에 test.txt. 자, 한번 실행을 해보고, 저장하고 불러오기, 저장하고 불러오기, 저장하고 불러오기. 예, 이게 빨리빨리 바뀌어서 캐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장한 시점의 값이 대략적으로 그때 불러오는 것 같아요. 이걸 한참 더 가게 하면 확실할 텐데, 저장한, 이게 정지시킨 다음에 우리 한 3초로 바꾸죠. 3초면 충분하겠지. 실행하면 3초에 한 번씩 얘가 바뀌잖아요. 3초 있다가 올라가고 3초 있다가 내려가고
3초 있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 올라간 다음에 충분히 올라갔을 때 누르고 불러오면 500, 500. 충분히 내려왔을 때 누르고, 아이고. 충분히 내려왔을 때 100, 100 바뀐 다음에 누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불러오면 100. 다시 하자. 100, 100 충분히 됐죠? 아, 올라가는 순간에 내가 누르는구나. 그죠? 이쯤하고 딱 하면 100, 100인데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냥 누르는 게 낫겠다. 올라가기 직전에 해서 아까 최대값이 그렇게 보였는데 어찌됐든 누르는 순간에 바로 즉시 저장하고 잠시 뒤에 버튼을 원복시키고 불러오기도 저장된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버튼을 원복시키고 레치의 기능을 코드로 구현을 한 거죠. 스위치로 기계적인 작동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 변수와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레치 형태로 작동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하면 됐죠? 그다지 요거 6주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어. 6주차가 시프트 레지스터가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코드 양은 비슷하죠. 5주차는 특별히 쉬웠는데 발표를 시작합니다 했을 때 용기 있게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5주차를 이용해서 발표하는데 그 뒷사람들은 5주차를 계속 이어서 발표하고 싶겠지만 5주차를 너무 많이 발표하면 다 쉬운 것만 고르기 때문에 5주차를 어느 정도 인원이 발표해서 그 시드 몇 개를 배정한 다음에 시드가 다 소진되면 그 뒤에 발표하는 사람들은 감점 처리가 돼요. 그리고 6주차에 비해서 7주차가 쉽다고 해서 7주차를 또 그 이후에 막 몰려서 하면 7주차 또한 시드 소진이 다 되는 순간 감점 처리 된다고 제가 말하고 감점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주차를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남들이 안 한 기피하는 예제를 공부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빨리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33 게임 그거는 금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